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저급한 논리를 이용해서 비싼 값의 아파트를 사게 만든 사기꾼들은 올해 안에 전부 다 깜빵에 쳐넣고 쫄쫄 굶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란 다양한 인과관계 요인을 따져보지 않고 단순한 요소만을 뽑아내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오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유튜브 동기부여 채널 영상에서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틈만 났다 하면 재테크를 빙자한 책팔이, 강의팔이의 여념이 없는 자칭 전문가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써먹는 고전적인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쳤던 경기도 평택시 부동산 시장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송탄 부대찌개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며 나도 모르게 군침이 도는 단어 평택시. 참고로 뒷광고 하나 없이 순수하게 개인적 취향으로는 김내집 부대찌개가 제일 맛있습니다 라고 작가가 적어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최남단 평택시는 마치 노태우와 김영삼, 김종필이 손잡고 만세를 부르는 3당 합당과 마찬가지로 1995년 평택군과 송탄시, 평택시가 합쳐지며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청 소재지였던 경기 남부 중심도시 수원시조차 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수도권 전철 노선도상 1호선 맨 끝에 있던 종착역이 수원역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천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파는 바람에 그나마 알려졌지만 스마트폰은커녕 인터넷조차 보급되지 않던 그 시절 평택의 존재감은 MT의 도시 가평군, 산정호수를 품은 포천군보다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평택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축이라고 해봤자 1980년대 중반에 열린 평택항, 팽성읍 미군기지, 쌍용자동차 공장을 비롯한 제조업 정도였습니다. 수도권이라 부르기에 너무나도 멀었던 평택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당시 삼성전자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치킨 게임이라 불리는 저가 출혈 경쟁을 통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2012년 일본 엘피다 메모리가 파산하는 것을 보며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봄과 동시에 어깨뽕을 차고 댄스 산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경영진들은 무릎을 탁 치며 역시 공구리판이나 반도체판이나 물량 앞에 장사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건지 경기도 최남단 평택에 축구장 400개 면적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삼성이 평택으로 간다는 소식에 발빠르게 대응한 곳이 또 있었으니 바로 분양가 계산기부터 두드리기 시작한 건설업계. 한판 크게 벌여보자 마음먹은 부동산 업계. 전국 단위로 눈탱이 쳐먹고 배때기 두드릴 생각에 가슴 뛰는 떴다방 업계입니다. 이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 셈인데요. 왜냐하면 구차하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기를 봐라. 이곳이 바로 평택의 미래다. 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견본 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이 6년 뒤 영끌족의 성지 중 하나로 거듭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 신도시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수원 사업장에서 발을 빼고 기흥, 화성 캠퍼스로 옮겨가는 과정과 맞물려 조성된 동탄 신도시는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썩은 입냄새를 풍기는 떴다방 사기꾼들에게는 마치 교본과도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대중교통. 물론 동탄 신도시도 서울과 더럽게 먼 곳에 떨어져 있고 지랄 같음을 넘어 지옥 같은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구간이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달리는 광역버스 덕분에 운 좋으면 30분 내로 강남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시 평택은 평일 버스 전용 차선 운영 구간에서도 빠져 있었고 1호선 전철로는 금천구 진입까지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평택시 아파트 공급량도 결코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안성 톨게이트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자리 잡은 용이 택시지구가 2000년대 중반부터 첫 삽을 뜨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바로 옆
비전동, 죽백동 일대로 소사벌 택지지구가 조성됩니다. 하지만 삼성이 들어오면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전부 다 평택으로 이사를 올 것이라는 커다란 착각 때문에, 혹은 그렇게 될 거니까 미리 싸게 분양받아두면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교수인지 연구소장인지 영끌오적 선생님인지 모를 사기꾼들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굳이 없어도 상관없었을 택지지구 3개가 더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단 한번 분양받았다 하면 하루에 뇌세포가 100만 개씩 죽어나갈 것 같은 평택 노브레인시티, 삼성전자 하나 믿고 가다가 공사 중단과 함께 심정지가 올 뻔했던 평택 고덕 국내 신도시, SRT 타면 강남 생활권이라는 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로 수분양자들 피눈물 나게 빅엿을 날린 평택 지제 엿세권 지구까지, 이 중에서 삼성 후광 효과로 가장 인기가 높았던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그중 대장 아파트라던 고덕 국제 신도시 파라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2021년 9월 하마터면 10억을 찍을 뻔했던 9억 8천만 원의 도장을 찍은 사람이 나타났다가 2025년 1월 4장 빠진 5억 8천만 원, 40.8% 할인된 5억 8천만 원에 겨우 하나 팔린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부지만 조성해두고 그대로 놔둔 땅, 언제든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절반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분양한 아파트도 계약을 취소하고 지금 분양해도 미분양이 나는 판국이니 집팔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땅이 일종의 대기 매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의 미분양 국면이 해소되고 집값이 그나마 좀 회복돼서 본전이라도 팔아야지라고 마음먹는 순간 건설사가 새로 분양한 물량이 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쟁이가 부자 된다고 하고 이것저것 읽어주는 자칭 전문가 부동산 유튜브 책팔이, 강의팔이들이 짠 하고 나타나 살아봐야 알 수 있는 신축의 매력이랍시고 또다시 자진몰이 장단을 곁들인 얼죽신 타령을 외치는 바람에 제값 주고 팔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락장을 겪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의 상당수는 이 사실을 간파하고 평택 부동산 시장에서 등을 돌린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은 우상향, 그놈의 우상향이라는 말에 속아 분양받은 피해자들은 가격이 아닌 매물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도대체 누굽니까? 나 혼자 사는 TV 프로에 나온 출연진의 동생분께서 직장이 서울인데 청약에 당첨된 걸 축하한다며 이사까지 도와줬던 평택시. 알고 보니 복권 당첨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 당첨을 만들어버린 암세포 같은 존재들, 나라 망치는 K빌런, K쓰레기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나망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